건축가, 작가, 그리고 교수님까지 세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 작가로 입지를 꾸준히 다지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더 궁금한 게 많으시죠? 예, 윤지원 작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지원입니다. 친구가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줘서 좋네요. 네. 오늘은 우주를 짓다의 출간 기념 강연회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삶이 공간이 된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를 받은 윤지연이고요.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소개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적정건축이라는 건축사 사무소를 만든 지 이제 10년쯤 돼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적정건축을 만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먼저 뭔가 지나갔죠? 네,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마음 편하신지 다들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든 뭔가 마음이 편해야지 자기의 가능성 좋은 거가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 편하신가요? 네. 분위기 괜찮으세요? 네. 여기 분위기가 괜찮은 이유가 우리 정옥이가 아나운서라서 잘 열어줘서 그럴까요? 여기가 분위기가 마음에 들고 오늘 기대된다 라고 느낌이 오시면 왜 그런지 손들어서 좀 설명 좀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조도가 좋습니다. 네? 구조? 조도 진짜 중요한 거죠. 조명이 좀 온화하게 여기 강연에 좀 집중되게 만들었죠. 제가 알기로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좀 오셨는데 건축 관련 계신 분 손 좀 한번 들어와 주시겠어요? 학생, 네. 건축 관련하신 분들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낮고 천장이 낮고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 아늑하게 느낀다. 맞습니다. 예. 이게 아늑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적정한 너비와 높이가 있죠. 여기에 지하인데 그리고 커튼으로 지금 감춰진 저 뒷공간이 되게 멋있는데 저희가 집중할 수 있게 커튼으로 지금 담아놨고요. 특히 이렇게 작은 북토크에 어울리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놨죠. 네, 그게 조도가 한 몫을 하고 자유롭게 앉아있는 어떤 자리가 한 몫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간을 어디들 가면은 공간을 좀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동선이 괜찮은가? 집중이 되는가? 여기 다용도로 쓰는 공간인데 이럴 때 홀처럼 쓸 수 있게 동선을 일부러 막아놓은 곳도 있고 열어둔 곳도 있고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이쪽으로 집중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가시고 싶으면 중간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업병인데요. 저희 그 직업적인 시선과 오늘 발표자로서 오늘은 여러분의 한 50분 되는 100개의 눈만 들어와가지고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만 최대한 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주를 짓다의 윤지연이고요. 적정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정건축이라는 것이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적정하다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마다의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알맞고 좋은 건축을 하는 사무소다. 그러면 누구는 싸게 잘 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 적정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고민들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이라고 하면 제가 건축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얼마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평
얼마예요? 뭐 이거 가능해요? 뭐 방 몇 개 이런 숫자로 먼저 딱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이 집을 대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파트, 부동산, 내 집 마련, 자가, 월세, 인테리어, 외장재는 뭘 썼나 이런 굉장히 물리적인 거로만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 사람이고 그 안에서 모두 주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집이라는 게. 그래서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보게 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단독주택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공동주택인데 이건 큰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계기가 제 친구의 집과 언니의 집을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의 집을 지으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가들은 단독주택을 싫어해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하고 어렵고 돈 안 되고 하자에 대한 게 많고 잘 지어봤자 작품 안 되고 끝없이 민원이 오고 그래서 작은데 할 일은 엄청 많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 같은 집 건축가의 주택이라고 하면 뭔가 진짜 대단한 집이거나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왼쪽에 보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인원 집들이잖아요. 근데 인원 집들이 잘 건축적으로도 기본이 잘 되면 좋겠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방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사생활과 뭐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집장사의 집 혹은 건축가의 집이라고 나누어진 이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귀국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포트폴리오의 첫 장에 나오는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집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웬만한 집들은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전원주택이든 이런 모양의 평면도를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현관에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보이고 방들이 좌우로 있고 복도를 통해서 이제 쫙 연결되는 아주 컴팩트한 구조죠. 방과 방으로 나뉘어 있는. 이게 뭐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2층에 뭐 외부 모양이 있지만 이 평면이라는 모양은 별로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평면 자체가 삶의 구조를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사람의 삶이 담긴다면 모양도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뭐 서울에 살든 도심 한복판에 사는 사람과 산골에 사는 사람의 집의 구조와 니즈는 너무 다르겠죠. 할머니가 사는 집하고 아이를 키우는 집하고 싱글 혼자 사는 집하고 너무 달라져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왜 한 집에 맞춰 살까라는 의문을 가졌고 이게 30평대 아파트의 대표적인 평면인데 이런 30평대 아파트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집으로 하나씩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하나의 작품 같은 집보다 평범한 사람의 집을 100개의 집을 짓는다면 100개의 다른 집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실제로 설계했던 집들을 오른쪽에 매핑을 해봤어요. 지역과 나이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양도 다르고 필요한 부분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집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클라이언트마다의 특성을 담은 공간을 100개 정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적정건축이라는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어려운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적정하고 알맞은 건축을 하는 사무소라는 이름의 OFAA, 영어로 Office for Appropriate Architecture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녔던 그 프리츠커상을 받은 OMA의 오마주인데요.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예요. 그래서 대도시를 위한 건축. 그분은 이제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아니면 나는 그 사이에 적정한 건축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 회사를 만드는 게 이제 10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그 상징을
이제 로고로서 이제 재정비했는데요. 건축의 과정은 쉼표로 일단 지향하는 바를 말했고요. 쉽고 건축주와의 호흡을 맞추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건축에게 맞는 맞춤 건축을 찾는 그런 여백,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가까운 건축, 멀고 뭔가 찬양하는 건축이 아닌 쉼 편안함, 한 템포 느리게, 그리고 건축가는 서비스업이거든요. 그 느낌을 담아가지고 쉼표라는 어떤 상징을 찾았고, 그 다음에 건축은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마감이 돼야 되고, 저 건축가라는 사람은 전문 기술업입니다. 요거는 딱 완벽하게 해주겠어, 이런 마침표, 쉼표와 마침표, 이렇게 돼지코 모양처럼 생긴 저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적정 건축에 쉼표와 마침표 OFA를 넣어서 저희 회사 로고를 BI를 완성을 시켰고요. 이렇게 변형된 버전도 있습니다. 적정 건축이 추구하는 방향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파트는 관계와 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저의 적정 건축이라는, 그럼 네가 어떤 적정 건축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3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그걸 이제 관계와 거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말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네. 거기 끄덕끄덕 거리신 분 한번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단독주택에 어렸을 때 살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에 살았을 때는 불편하지만 가족들이 또 다른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파트에 살게 보니까 그 또 다른 공간인 거실이 있지만 환경이 바뀌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또 다른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소통이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지만 소통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공간 오면 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삶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그 공간에서 한번 해봤어요. 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저희가 일을 할 때도 카페에 가서 한다든지 자기가 좀 편한 공간 찾았고 집중되는 공간 찾아가잖아요. 아침에 원하는 공간이 다르고 해서 이게 자기 집에서 있다고 하면은 24시간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삶이 바뀐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양 농가 주택이에요. 저를 귀국하게 만든 첫 번째 클라이언트인 언니네 부부의 집인데요. 언니랑 형부가 제가 외국에서 있을 때 집 좀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시어머니 70대 되시는 홀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대전 청산하고 우리 부부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돈 대신다니까 처제 한번 그림 집 좀 그려봐, 이렇게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되게 쉽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드려요 했더니 남양집으로 좀 해주고 대출 이자 받아야 되는데 뭐 주택에서 해주는 그 지역 지방에다 해주는 저렴한 주택 대출 있거든요. 그래서 30평에 맞춰서 해주면 된디야, 이렇게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언니랑 형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30평의 집을 제가 그려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너무 작고 창고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멋이 없는데 이 점은 아닌 것 같다.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아까 30평짜리 아파트처럼 딱 돼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부부라는 게 있고 할머니라는 시어머니라는 관계가 있는데 언니의 고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대시고 아들이 와서 모시는 받들어드리는 어떤 관계도 필요하지만 부부가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시댁은 좀 멀수록 좋은데 가까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나무가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핵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시어머니, 할머니의 방이에요. 여기 코너창, 예쁘고 귀여운 코너창에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TV를 보시고 본인만의 이제 즐거운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옥돌 침대를 놓으시고 TV 보시는 큰 TV를 놓으셨는데, 이 사이에 왼쪽은 언니와 언니 부부와 이제 가족의 공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제가 작은 중정으로 중정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집을 살짝 분리를 시켰습니다. 안에서 보면 요 폴딩 도어가 열려요. 그래서 집안이 확장되고 자연을 가득 느끼게 하는 공간이 되죠. 저 나무, 중정나무 하나를 굉장히 적정한 나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그 나무 쪽에서 보면 이렇게 가족의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식탁과 소파가 보이시죠? 그래서 전형적인 리빙룸하고 다이닝룸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 평소에는 세 식구가 밥을 먹지만 식구가 많이 오시잖아요. 어머니 댁에 막내 아들이 모시고 오니까 다른 형들이 와서 자주 오세요. 그래서 식탁을 더 붙여가지고 밖에서도 먹을 수 있게 그 데크 중정까지 확장될 수 있게 이제 마룻바닥을 맞추고 턱 없이 그래서 이 폴딩 도어를 다 열면 공간이 쫙 확장이 되죠. 그래서 날씨 좋은 날 가족끼리 여기서 밥 먹고 집들이도 뭐 20-30명 와가지고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장되는 어떤 걸 만들었고, 이게 농가주택이에요. 청양이라는 군에 있는 화산리, 굉장히 작은 도시, 작은 동네죠. 그리고 농사를 직접 짓는 농부는 아니시지만 오랫동안 흙과 가까이 계셔가지고 뭐 배추라든지 땅이 노는 걸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텃밭도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뒤쪽이 배추 김장철 직전에 이렇게 심은 모습이고, 여기에 뒤쪽 모습에는 그 살림 창고, 여기 차고 겸 창고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살림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사이를 보면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왼쪽이 언니 부부의 방, 할머니의 방, 언니 부부의 화장실과 그 드레스룸, 이렇게 하나씩 언니가 스위트룸처럼 만들어줘. 이래서 호텔 스위트룸이라 뭘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우주에 더 좋은 버전으로 나중에 발전이 되는데, 문 닫고 들어가면 화장실하고 옷방까지 있는 그런 구조고, 할머니의 공간이 있는데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식당, 밥 먹는 곳, 소파, 이렇게 작은 집이지만 넓게 보이는, 이렇게는 밥 먹는데 이렇게는 가족, 이렇게 확장이 딱 되게 만들었고, 뒤쪽에 출입구가 있고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뒤쪽이 농가의 생활을 잡는 곳이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갖고 와가지고 외부 수도가에서 한번 흙 털고, 여기 다용도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장 같은 거 말려서 저장하고 냉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깔끔한 집처럼 다른 여타의 집처럼 식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이의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차고와 진입구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차고 오면서도 멀티 창고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예쁜 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창이 이렇게 열리면 안에서 뭔가를 요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집과 거실 현관 사이에서 무슨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입마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 대문이 현관인데, 현관이 너무 덩그러니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완충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단독주택이 아파트처럼 똑같이 복도라는 어떤 완충 공간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이 문을 딱 열고 나면 바로 방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건축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카페처럼 만든 이유는 제가 명화를 이용해서 상상한 단면도라는 건데요.
방에서는 이렇게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파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모이고 간단하게 칵테일 파티하고 여기서 놀고 먹고 화장실 뭐 드나들고 그래서 밀레에서 수학하고 여기 전면에 이거 풀바두의 점심 그래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전원 생활을 느끼시라는 깊은 의도를 담아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형부와 언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효자 소리 들고 있고요. 어머니가 이제 살림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언니랑 형부는 거기에 적합한 직장을 구해가지고, 돈도 벌고도, 친구들도 오고, 친구들 와도 창고에서 고기만 구워서 해주면 김치찌개 하나 넣고 고기만 구워주면 알아서 먹고 놀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손님 맞이하는데 너무 편한 거죠. 집안에 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별채 차고에서 김치도 담그고 가족의 큰 행사 이런 것들 다 처리하는 곳이 되어서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대전에 사실 때는 약간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는데 형부가 은퇴할 수 있는 직장도 구하고 어머니도 건강해지셨어요. 그때 그래서 90세 가까이 되시는데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이 바뀌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더라. 또 다른 적정 건축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대량 생산하는 집이나 건축가의 집에서는 그런 가격이나 작품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삶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즉 라이프 스타일을 집에 안에 어떻게 담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기는 70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이죠. 보통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젊을 때 40대, 50대 때 짓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도 많고 뭔가 에너지도 있을 때 나 이제 여유롭게 살고 싶어 이럴 때 집을 지으시는 편인데 70대 할머니는 이제 인생에 이제 점점 이제 100세 시대의 인생 30년 동안 늙어가시고 뭔가 행동 반경이 줄어드시잖아요. 그런 할머니의 라이프는 어떤 걸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할머니의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딱 보고 난 거는 마담 프로스트의 정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집에 오피스텔에 식물이 정말 가득한 거예요. 저렇게 가짜 식물도 있고 진짜 식물도 있어서 이 분위기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꿨고 식물을 가꾸는데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림도 그리시면서 정말 집인지 이게 온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할머니의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좋아하는 식물을 마음껏 기르면서 편한 곳에서 이 집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여생을 식물과 함께 나누고 손자 손녀가 자주 찾아와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웃들과 정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가의 컨셉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혹시 이 작품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있죠?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서도호 작가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제가 미술사학을 복수 전공하는데 이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축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서도호 작가는 한국과 영국과 미국에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작품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집을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렸을 때 살았던 한옥부터 미국 집 이렇게 이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루로 다 보이는데 그게 집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설치 작가인데 오른쪽 보시면 그 집에 살아왔던 삶의 켜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할머니의 집이 70대, 80대, 90대 그 노인기에 맞춰서 집이 작아져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화두는 저희가 있는 집에 다 몸을 맞추는데 70대 노인이라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는 처음보다는 집이 작아지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불편함이 없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 속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메인 사진인데 여기에 집이 몇 개가 보이시나요? 3개? 3개? 경매 붙이겠습니다. 또? 혹시 4개는 안 보이시나요? 사실 3개가 맞고요. 이렇게 큰 집, 이게 제가 큰 집, 중간 집, 작은 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집 속의 집을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요 중간에 창을 만들어서 얘가 또 다른 음각으로 된 집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중간 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집이 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또 그 공간에 맞춰서 집을 지으면 집이 너무 작고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판교의 은종동이라는 집 위치인데, 이 동네는 이제 집을 굉장히 크게 짓는 편이거든요. 이게 정면에서 보는 집입니다. 아주 작은 집 한 채가 보이시죠? 폐쇄적인 주변과 달리 전면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다른 집들은 이렇게 전면을 다 막아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부터 자기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하죠. 비밀번호를 안 누르면 올라갈 수 없게. 근데 이 집은 이 정원이 킥인데 앞에가 다 정원이에요. 근데 정원을 경사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느리게 천천히 산책할 수 있고 식물을 가꾸는 그 공간을 느낄 수 있는 면적을 넓혔어요. 일부러.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이니까요. 그리고 노인에 맞게 이제 계단보다는 이런 경사로가 편하실 거다 해서 이걸 모티브로 잡았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중간집에 들어가는 현관인데요. 보통의 현관과 좀 다르죠. 나무로 이렇게 감싸서 천정까지 있어서 이게 바로 집이네? 이게 아니라 여기 어디지? 이를 싶은 중간집은 썬룸이라고 해서 현관을 좀 확장시켰는데, 여기서 집을 보면은 이렇게 마루 같은 게 있고 저 멀리 정원이 보여요. 대청마루와 이제 신발 벗는 곳은 보통 현관보다 넓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고요. 이 너머에 있는 중정은 진짜 외부에 있는 중정이죠. 집으로 둘러싸여 있고 천창이 있는 중정인데요. 이 중간집에 있는 이 중정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는 실내 공간이에요. 현관. 거기서 창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바깥에서 본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에 마담 프로스트 생각하면서 가운데 집은 진짜 온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리로 다 만들고 식물을 키우는 그런 집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살림집이다 보니까 그게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자연광을 끌어들일 수 있게 창을 많이 놓고 중정으로 큰 창을 만들고 천창까지 넣어가지고 빛이 가득한 그런데 내부 공간 같기도 하고 외부 공간 같기도 하고, 겨울에는 벽난로를 떼면서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 마루가 좀 적당히 넓어가지고 마루 대청마루에서 누워가지고 수박씨 툭 뱉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겨운 할머니 집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컨셉을 잡았을 때 이렇게 중정에서 왼쪽에서는 이렇게 식물을 화분과 이렇게 가득 이렇게 놓고, 오른쪽에는 땅에다가 길러가지고 집에 이렇게 식물이 가득 있는 집. 그래서 컨셉을 순서대로 놓은 건데요. 다른 집과 달리 이렇게 올리지 않고 여기 조경을 만들 수 있는 앞에를 열어주고 지그재그로 해서 더 면적을 넓혀가지고 이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낸 게 이제 특징이고, 지붕을 하나로 딱 덮었죠. 건축적으로 그렇고. 그럼 가장 작은 집, 맨 처음에 보여드린 할머니의 집이에요. 요거는 안방과 테라피풀이 있는 할머니만의 작은 우주입니다. 방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70대 노인 혹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깜빡깜빡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디다 뒀지? 이게 제일 많이 있거든요. 있는 거고 또 사기도 하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래서 노인을 생각하면 큰 원룸처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는 공간과 여기서 하고 싶으신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방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간병을 나중에 받게 된다면 이제 큰 그 병원 침대까지 들어와 가지고 누워서 지내셔도 되겠죠. 근데 워낙 익숙한 공간이니까 아파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지지 않을 마지막 집으로 생각했어요. 이 방은 이제 살림이 들어오기 전 모습인데, 이렇게 큰 창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큰 창, 여기 다 수납인데 그 윈도우 시트라고, 할머니나 사람들이 이게 바깥을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도 좋아하지만 특히 노인분들은 그 종로 3가에 앉아가지고 사람 보는 구경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당 그 거리를 쉽게 보실 수 있게 큰 창을 만들었고, 물론 그 창턱에 앉을 수도 있고, 지금은 여기에는 작은 화구를 놓으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는, 여기서 방의 왼쪽에는 이렇게 작은 수영장이 붙어 있어요. 수영장이라고 하면은 너무 크고, 테라피 풀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1m 폭에 3m 거리, 물이 허리까지 오는 곳인데, 이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물에 관절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매일 걸으시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손자 손녀는 여기서 놀 수 있게,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히노키 탕이 있어서 체온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집이죠. 그래서 집 속의 집의 단면인데, 여기 경사로부터 이렇게 식물이 막 있어서 가운데 공간이 가로지르고, 오른쪽에 보이는 복층처럼 보이는 곳이 큰 집이에요. 큰 집은, 할머니 집은 이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방이라고 하면, 큰 집은 식당하고 식탁, 거실이 있는 공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놀러 오면은 여기서 밥도 해 먹고, 그 위에는 이런 다락이 있어서 손님들이 가족들이 대부분인데, 손자 손녀들이 엄마 아빠의 눈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자주 대피를 온대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컴퓨터 실컷 하고 밑에 있는 음식 먹고 잔소리 안 듣고, 할머니는 저 방에 가서 계시고 할머니 뭐 해줘 하면 그 해주고 해서 주말마다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멀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간병인이 온다고 하면은 간병인이 아마 여기서 사시고, 아래서 여기는 식탁과 거실, 리빙룸, 다이닝룸이 이렇게 한 큐에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중에 간병인이나 누군가 도와주시겠죠. 도우미가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식탁 공간이고요. 혼자 살기에도 좀 너무 넓지 않고 컴팩트한 편이고, 가족들이 와도 충분히 식사를 할 만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쪽을 보면 중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 팬트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원룸처럼 한눈에 펼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보이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리고 숨길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큰 집의 모습이 보여요. 앞에 작은 집이 있고 여기 큰 집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집을 지으면서 정말 어떻게 살까 신가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남의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한 거죠. 세 번째죠, 이제. 판교 온당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족, 한 땅에 두 가족이 있는 도시형 땅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서판교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땅콩주택은 이렇게 유행처럼 그때 유행이었는데, 한 필지, 한 땅에 2개 집이 같이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하나에 땅콩 2개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땅콩집이라고 부르고, 이제 대지도 반씩 그리고 집도 반씩 해서 만드는 게 유행이 됐죠. 그래서
영어로는 두플렉스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땅값이 비싸니까 이런 공유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르고 그러면은 이 두 세대가 어떻게 지내야 될 거가 메인이었어요. 그리고 건축주 우주를 짓다에 나오는 저의 첫 번째 건축주이자 고등학교 친구가 30대 초반에 애를 둘을 낳고 전셋집을 살아보다가 너무 불편해서 그다음 전셋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돈이면 집을 짓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 돈이면 땅을 사고 전세금으로 집을 올리면 되는 계산이 딱 나와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도 집 좀 지어줘.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제가 잘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줄게라고 한 게 이 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면인데요. 저희가 산토리니 스타일이라고 단순한 외관에 파란 대문, 여기 라운드진 이렇게 주차 차고로 이렇게 포인트만 준 집이고요. 그때 어렵지 않고 이제 잘 지을 수 있게 생각을 했죠. 이 집의 귀여운 전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옆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문은 셋집의 문이고 여기 옆에 보이는 작은 문은 주인집의 문이에요. 제가 이 집을 지을 때 제일 고민한 게 주인 세대와 셋집 세대, 임차 세대든지 어떤 다른 세대, 셋집이라고 일단 부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존할까였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하면 당연히 주인 세대가 당당하게 들어오고 셋집은 뒤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하는 뭐 되게 구석지고 안 좋은 데 들어가잖아요. 이게 너무 전형적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이분 제 친구들한테는 셋집이 잘 나가야지 집을 지을 수 있어서 매력적인 셋집을 만들어 달라고 남편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화두였어요. 매력적인 셋집. 그래, 중요하지. 그치? 그러고, 저희도 이렇게 세를 하는데 왜 또 돈을 내고 이렇게 눈치 보고 주인집 눈치를 보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집의 매력적인 부분을 일단 강조해야겠다. 그래서, 전면을 주고, 전면을 당당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주인집은 아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뒤쪽 모습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서 마당을 품고 있는 집이에요. 마당은 이제 주인 세대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저 다들 이제 땅콩집이라고 하면은 땅 하나에 이렇게 집을 똑같이 짓거든요. 두 개를 똑같이 지어요. 그러면 입구도 똑같이 있고 계단도 똑같이 있어서 좁은 집을 반씩 나누니까 층마다 방이 작고 오르락 내리락 거려야 되고 마당을 말이 같이 쓴다 그렇지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서로 신경이 쓰이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생각을 했죠 저는. 그래서 혹은 이렇게 세워서 두 개 아니면은 1층은 주인집 마당 써야 되니까 2층은 셋집 이렇게 쓰는 구조가 되게 보편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되는 게 돈이 가장 안 들죠. 이런 거에서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되면은 좀 불편하잖아. 시선도 그렇고 2층 맨날 와야 되니까 셋집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럼 셋집은 90도 돌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시선과 교차가 되지 않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 두 대를 바깥에서 두는 거에서 주인집은 자기는 차는 꼭 차고 안에 두고 싶다 해서 안에 들어가고 셋집은 비 안 맞는 필로티 차고를 주고 1층에서 올라가도 바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층의 공간을 서로 넓게 차지할 수 있게 만들고 단독주택은 이제 지붕을 모양 따라 다락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붕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각자의 이제 외부 공간 녹색인데요. 주인집은 마당을 다 차지해야 돼. 그럼 셋집은 매력적인 상품으로서 옥상의 발코니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집의 모습은 좀 개성이 있는데 주인집은 아이 둘을 기르는 전형적인 4인 가족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때 미취학 아동이어서 형제들이 이제 같이 자고 그때는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개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갈 수 있게
애들한테 재미를 주고 1층에는 가족실이에요. 리빙, 다이닝, 키친 그거를 한 통으로 만들어서 답답하지 않게 만들고 가족 중심의 공간, 우드톤, 그 다음에 나무, 식탁 이런 대화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공간. 그 커튼 너머로는 마당 펼쳐지는데 그 전에 이제 썬룸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좀 확장시키고 위에는 발코니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셋집입니다. 이제 여기는 블랙 앤 화이트로 약간 엣지 있게 깔끔하고 엣지 있게 만들었고요. 생활 공간 자체는 오피스텔, 좋은 오피스텔보다 좀 더 넓은 부분인데 하이라이트는 여기 복층으로 된 윗부분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붕 아래 펼쳐진 큰 공간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한 20, 30대, 아니 30, 40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좀 자신을 가꾸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바쁘고, 그래서 마당 같은 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나 잘 지내고 싶고, 뭐, 내가 좋아하는 공간 하고 싶은 취미가 많은, 혹은 커플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에 서재 같은 통로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실제로 사시는 분은 30대에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였는데, 게임을 하는 컴퓨터 세대를 쫙 놓고 주말에 후배들 불러가지고 게임하고 자기가 모아놓은 피규어 놓고 빔 프로젝터 놓고 해서 아주 편하게 쓰고 하이라이트인 옥상에 가가지고 이제 1층에서 주인집이 못 누리는 이런 전망을 주게 만들었죠.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담기면서도 서로 불만이 없고 서로 사생활도 보호되는 집.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는 이런 하루, 삶, 이웃,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담은 집이에요. 제가 건축가의 의도대로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건축주의 얘기로 11가지 소망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런 어떻게 적정하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집인데요. 이름은 우주, 집우, 집주, 우주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우주가 집에 대한 단어 2가지가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고 건축주는 40대 부부와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집의 주인공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주인이시고요.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노로 레슨 중고등학생, 초중까지 레슨을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그랜드 피아노는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주방을 담당하는 분이셨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섬세한 미각과 요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방을 요구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 집에는 털레미 3마리가 있었습니다. 다 암컷이라고 해서 털레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강아지 보물이, 우주, 그 다음에 고양이 다스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유기견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부자라고 정의를 했는데, 레슨 오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고, 낮에는 애들 와가지고 북적북적거리고 레슨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레슨 받은 다음에 거기서 학습지도 풀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친구, 양평이니까 놀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말에는 양평 펜션으로 좀 바빴어요. 이 집에는 건축주는 아니지만 땅에 이렇게 큰 돌이 딱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의 이웃들이 이런 풍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이제 저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라이프 스타일도 알아가죠. 그러니까 언니랑 친구의 집은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그리고 건축가의 기본을 지켜가지고 집을 만들어 줬다면 이제는 이제 진짜 모르는 사람과 소개팅하는 기분으로 어머니는 어떠세요? 뭐 이렇게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면은 원하는 집의 그림을 글로 써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11가지를 딱 적어주셨는데 이게
별게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있을 게 다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웃을 어떻게 와 관계를 맺고 싶은지, 가족인 반려동물과 남편과 부부의 일상, 이런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관계죠. 집을 짓는다는 거는 나와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제가 여기가 편하게 느껴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집은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는 나, 가족 구성원, 반려동물, 반려식물,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친구, 친척 모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의 취미, 그 자연과 빛까지 지어진 집에서 다 관계를 맺게 돼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가 이제 건축가의 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그 돌이 가장 문제였는데, 배치 계획이에요. 그래서 잠깐 여기 보면 건축 11가지 소망은 제가 순서만 바꿔가지고 건축 계획하는 순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뒤에 보면은 10번이 깔끔한 수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프트한 얘기고, 1번이 배치 계획에 대한 얘기예요. 집을 모양을 어떻게 앉히느냐에 따라서 설계 계획의 시작은 배치거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간의 조닝, 수직 조닝 이런 거 등등 건축적인 강론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좀 건축 언어가 나오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보시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배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땅은 다 좋았어요. 이제 땅이 무르지도 않고 막 모양이 이상하지도 않고, 그런데 딱 하나 이제 돌이 있다는 거. 돌은 없애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이 돌을 살리고 집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요거를 살리는 계획을 먼저 만들어 봤거든요. 계획은 그 종이에 그 만드는 거라서 100번이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살리는 안을 딱 만들었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도 되겠군. 그래서 이거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현재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고, 이 돌과 돌을 잘 살려서 지었더니 이렇게 집 안에 쏙 들어와서 마치 일부러 만들어 놓은 예쁜 조경처럼 자랐죠. 그래서 분위기 확 사는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이 돌이 생각보다 커요. 커가지고 사람이 보면 약간 누울 수도 있고, 집 안에 이제 큰 어떤 정원 요소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품어 있는 모습으로. 여기서 창이 많은데 요 창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이 높지가 않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안에 노천탕 같은 소원 중에 야외 야외 노천탕 같은 욕실, 내부를 갖고 싶다, 료칸 같은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이 돌을 살려가지고 노천탕처럼 문을 활짝 열고 목욕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물론 야외 온천탕을 만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잘 안 쓰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코너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코너가 다 보이고 문이 크게 열릴 수 있는 창을 만들었고, 이렇게 건축주분이 활짝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에서 보는 뷰가 너무 좋거든요. 돌과 연결된, 처음에는 저렇게 밋밋하게 만들었는데 식물을 놓고 조명을 넣으니까 굉장히 아까 보듯이 자연처럼 살아났어요.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 건데, 여름에는 아예 진짜 이제 우주 수영장을 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계시고, 그때 여름 손님들도 잘 놀러 오신대요. 피서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즐겁게 바라보는 강아지, 고양이, 사람도 좋아하고 반려견도 좋아하죠. 이것도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면서 요가를 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주지?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 처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다. 그 아내분이 35살쯤에 암에 걸려가지고 위암 사기에서 죽다 살아난 그런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삶이죠. 그래서 새 삶을 얻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매일 아침에 해를 보고 싶다는 거는 그냥 보고 싶다는 의미처럼 다가오지 않고 매일매일 새 하루를 느끼고 싶다는 의미로 다가와서 이거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돌과 태양, 그게 배치를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를 하나를 절묘하게 찾아가지고 2층에 창을 냈더니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타임랩스를 건축주가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계획대로 성공. 고양이도 이렇게 보고 이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은 저렇게 붉게 안개가 끼면 끼는 대로 정말 자연이라는 거는 늘 변하는 아름다운 액자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다 창을 뚫는다는 거는 아름다운 액자를 하나 선사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일출을 보면서 정말 요가를 하고 계시고 이게 2층 다락방인데 싹 비어 있거든요. 꽤나 넓은 4m에 9m, 4.5m에 9m 다른 집에 이제 방 3개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요가도 하고 동쪽의 해를 보고 싶다는 소원, 그리고 일출을 보면서 요가를 하고 싶다는 세 번째 소원, 그 춤도 추고 운동하고 명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딱 이뤘죠. 그래서 우에다가 이제 TV 갖다 놓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요 창을 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요 공간인데요. 여기 이 창뿐만 아니라 가득한 수납장이 있어요. 딱 열면 진짜 보물 막 쓰죠. 이렇게 공간이 쓸모가 있으려면은 비어 있어야 된다. 건축의 기본이거든요. 비어 있어야 도가에서 나오는 비어 있어야 뭐 하고 뭐 이런 얘기 공에 대한 얘기인데 건축적으로는 이제 잘 서브를 잘 해줘야지 서빙을 받는다.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간도 평소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식 의자들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있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딱 나오고 3명, 4명이 모여서 토론할 때는 저기 뒤에는 테이블이 오고 평소에는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저기가 되겠죠. 어떤 전시장. 그래서 멀티로 쓸 수 있는 공간은 그런 서비스를 잘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자주 오는 친구와 손님들이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내가 이불을 깔아주고 밥을 챙겨주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내가 놀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놀고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불도 있고 여기에 자주 오는 분의 이렇게 사물함처럼 자기 물건도 있어요. 원래 그 있잖아요. 그 도네이션 하면은 이름표 붙여주는 것처럼 제가 여기 상자 여기 사물함 하나마다 얼마씩 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에어컨 오른쪽에 에어컨도 싹 숨겨져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평소에는 이렇게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수납이 가능해요. 또 동쪽이었다면 서쪽은 이제 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집이 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고 산세가 이렇게 양평 산세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게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잘 보일 수 있게 창을 만들었어요. 넓고 시원하게 창을 만들고 특히나 시선이 낮게 좌식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죠. 그쵸? 불안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풍경몽 이제 명상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앉으면 그냥 명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계절이 변화하는 모습, 눈 오는 모습도 보고 푸릇푸릇해지는 풍경도 보고 강아지 고양이도 여기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 공간이 됐죠. 이 고양이가 저를 끝까지
건축가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죠.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공간 중에 고양이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이제 발 씻기고 소변 패드 넣어주면은 산책 잘 시켜주면 되는 것 같던데, 고양이는 좀 더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특히 화장실 같은 부분도 있고, 고양이가 좀 더 외로워하죠. 여기 혹시 고양이 집사 계세요? 예, 꽤 계시네요. 네. 여기가 고양이 덕분에 생긴 고양이 발코니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에 어떤 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토론을 하다가, 여기 고양이를 위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남편분의 의견에 따라서, 고양이 높은 데 올라가고 앉아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고양이 발코니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쪽에서 보면 이렇고 밖에서 보면은 뭔가 진짜 오페라 발코니 같고 천창이랑 연결돼가지고 아우라가 딱 생기는 공간이 생겼고, 고양이가 조금 덩치가 있어서 혼자 앉기 딱 좋은 공간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고양이 화장실이었어요. 고양이 화장실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화장실 제가 설계 안 해줘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전에 이제 고양이 화장실 안 만들어줬다가 거실을 차지한다든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거 보고, 이거 너무 공간이 아깝다, 이거 건축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서 해결한 게 이제 이 고양이 화장실이에요. 만들어진 고양이 화장실은 이렇게 팬트리 장 안에 있는데요. 이게 슬라이딩 도어로 뺄 수 있고, 여기 동그랗게 있는 게 환풍기예요. 고양이 화장실의 문제는 그 냄새죠. 고양이 이제 맛동산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가, 이거 진짜 문제네, 이건.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덩어리가 60cm거든요. 그래서 평면은 굉장히 큰데 높이가 남아 돌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잘 넣어야겠다. 근데 환기가 되는 공간은 없고, 마지막에 장 짜는 데에다가 강제 환기를 해서 쓰던 고양이 화장실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을 잘 설득시켜서, 다들 우려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마침내 빌트인 고양이 화장실 시스템이라는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고양이 화장실을 만들었고, 위에 다스리가 다행히 잘 써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 보고 개운한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견을 배려하는 마음 덕분에 사람도 더 편해지고 아름다운, 더 따뜻한 공간을 가지게 됐어요. 이 집이 괜찮다, 좋아 보인다, 새 집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답사를 갔는데, 와 좋다 해서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진짜 안 좋은 집도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별로 안 좋은 집이었거든요. 와 좋다 이래요. 그래서 얘가 새 집이라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집이 좋은 이유는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춰서인데요. 이사 가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원래 있던 빌라예요. 25평 빌라인데 거실에 TV가 없고 큰 탁자와 테이블을 놓고 책꽂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탁은 없고, 여기에 당연히 반대편에 식탁이 있겠죠. 식탁과 주방이 있는데 작은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늘 가져와서 먹으면서 부부끼리 대화를 하는 게 그분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안 할 땐 책 보고 작업하고, 이런, 사실 요즘에 이런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이닝 중심의 공간, 다이닝이 이제 카페처럼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간, 그 생활 모습을 그대로 새 집에 가도 갖고 왔습니다. 여기 같은 가구인데 왠지 이 새 집에 놓으니까 가구가 더 좋아 보여요. 원래 좋은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이 공간에 과 용도에 맞춰서 크기를 적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여기는 좀 왜소해 보여요. 왜냐면 좀 거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딱 넣고, 원래 이 책꽂이 가져가신다고 해서 거기 딱 맞게 했는데, 얘만 너무 좀 안 좋다 해서
책꽂이장을 조금 새로 짜서 한 칸 정도 높였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 그대로 갖다 놨는데 이게 좋아 보이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 계획할 때 정해진 가구에 따라서 적정하게 거실 크기를 만들고 생활 방식에 맞게 저는 조율만 한 거죠. 원래 사시던 그래서 집을 만들 때 어떤 가구를 가져가실 건지 항상 물어보고 다쳐요. 그 높이와 그 주변을 다 맞춰서 마치 진짜 딱 맞춘 것처럼 만들죠. 난이도 극상의 소원이 중간에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할 수 있는 집이 레슨도 하고 애들도 뭐 쉬었다 가는 집, 뭐 공부방도 될 수 있는 집으로 됐다가 연말에 그 연주회를 한대요. 그래서 연말에 파티나 연주회도 가능한 집으로 이렇게 갑자기 와, 이렇게 소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뤄냈답니다. 그 어려운 거를 제가 이뤄냈는데 이게 연말 파티 때의 모습이에요. 애들이 피아노 이렇게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리허설 현장이고 그 옆에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분이 케이터링 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과를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락에 탁 트인 공간에 의자를 이렇게 둬서 좌석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피아노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렬 직관 하고요. 이게 워낙 넓어가지고 오른쪽처럼 앞에는 애들이 딱 앉아서 그 다리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어른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앉아서 보고 뒤에는 의자를 놓고 학부모들이 앉아있고 3열 이제 딴짓하는 애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완전히 좋은 연주실이 됐죠. 이게 끝나면 바로 이제 그래도 그냥 보내기 그러니까 간단한 다과를 해가지고 그 식탁과 거실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커피랑 음료 마시고 감사의 인사 다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착 가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행사도 다 하고 이제 요거만 딱 정리하면은 부부는 이제 편안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집이 지붕 때문에 이렇게 단면도거든요. 이렇게 나팔처럼 펼쳐져 있어요. 피아노가 제일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 문을 이렇게 짜르륵 이렇게 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장지문 3개를 겹쳐가지고 다 열면은 무대가 열리는 것처럼 만들고 닫으면은 집중력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락에서 그게 보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거의. 피아노는 저기 있어야 됐고 다락은 여기 있어야 됐는데 천정을 이렇게 덮으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음이 다 퍼지고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족 부부만의 공간이에요. 거기서 침실과 이게 작은 서재가 있는데 거기가 딱 캥거루 주머니처럼 안에 딱 숨겨져 있어서 전혀 안 보이죠. 이런 사적인 공간을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집의 평면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3곱하기3 옆에도 3개고 깊이에도 3개고 뒤에 이런 통과동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들을 빨간색은 주인의 동선이고 파란색은 이제 외부인의 동선인데요. 보면은 문을 어떻게 닫고 여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가장 작게는 원룸이 되기도 하고 투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 다 열고 나면은 가족만의 공간이 되죠. 두 분만의 공간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완전히 다 두 분만 쓸 때랑 아까 피아노 연주할 때처럼 왼쪽에 침실과 여기가 서재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들을 닫아가지고 화장실까지만 손님 화장실 돌 있는 데까지 내어주면은 약간 응접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피아노는 문을 열 수 있게 이런 집입니다. 그래서
비율과 공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관계와의 거리가 조절이 가능한 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건축주의 소원 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가벗고 다녀도 안전한 집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집에서 편안함, 뭐 나만의 사생활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집에서 벗고 다니면 편하거든요. 근데 누가 볼까봐 그런 거.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많은 걸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과 그 아내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 남편분께서는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생활이 있는 거죠, 한 집에. 그래서 나온 구조고, 그래서 문을 손님이 와도, 오른쪽처럼 손님이 와도 발가벗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뒷문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발가벗고 다녀도 되는 공간에 제가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발가벗고 그러니까 일광욕,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해만 나면은 일광욕을 하는데, 물론 비키니를 입기도 하고 완전히 홀딱 벗고도 해요. 그 사람들은 외부의 시선에 상관없이 하는데, 여기는 진짜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지붕 안에 폭 쌓여 있는 공간이라서 이런 테라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광욕도 할 수 있고 야외 요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빨래 널기도 아주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집이 이렇게 생긴 지붕 하나로 덮여 있는 구조고요. 지붕을 딱 열면은 그 찬압처럼 착착착착 나눠져 있는 방들, 어떤 공간들이 있어요. 공간들이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는 그런 자유로운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 하나로 덮은 게 좀 특이하죠. 예. 이 이유가 일단은 하자 같은 것도 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왼쪽에 있는 게 집의 전체의 모습이고, 속의 모습 1층과 다락, 그다음에 지붕을 만드는 구조인데 목구조예요. 지붕과 벽을 이렇게 하나로 덮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싸듯이 덮었는데, 일단 그 단독주택의 관리가 불편하다, 잘 못하겠다는 어떤 뉘앙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고 예산이 별로 없으면은 이렇게 집에 요철이 많고 모양이 많은 것보다 단순한 게 좋거든요. 외관은 단순한데 속은 풍부하게 만들자. 그러면 이제 지하도 없고 공간감은 느끼게 실내에서 그러면 이제 예산에 좀 더 범위에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큰 있는데 곳곳에 돌 때문에 만들어진 파인 부분, 테라스 파인 부분, 그다음에 많은 천창을 둬가지고 이게 이제 랜덤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었고요. 이 집이 이렇게 지붕 하나로 덮여서인지 이게 제가 입주하고 1년 뒤에 만들어드린 굿즈인데, 집을 종이 접기로 다시 만들었어요. 이런 거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노동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기념으로 드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집이 하나로 덮어져요. 근데 요철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따로 접어가지고 이런 부분 따로 접어가지고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 접기로 만들기도 굉장히 좋은, 그러면 만들기도 쉬웠겠죠. 그래서 요거를 드려서 만들어서 선물로 드렸더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이런 기쁨까지 한번 누려봤고, 요게 깜짝 선물로 드릴 오늘의 굿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끝나고 사인도 받으시고 굿즈도 받아가셔서 우주 접기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웃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은 충분히 되고, 유기견,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유기동물을 위한 콘서트를 했어요, 뒷마당에. 너무 아늑하고 좋잖아요. 이제 풍선 이런 거, 파티 용품 좀 해가지고, 날 좋은 날에 봄에 이런 파티도 하시고, 겨울에는 내부 콘서트도 하시면서, 굉장히
굉장히 제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시죠. 평소에는 이렇게 소소하고 행복한 즐거움들을 많이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집 할 때, 저희 마당 관리 안 할 거예요 하면서 최소한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연히 그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죠. 근데 이거 아세요? 이거 뭐 하고 계신지? 이거 가드닝 할 때 앉기 좋은 그 엉덩이 의자거든요. 이거를 이제 착용하시면서 가드닝의 재미도 빠지셨고, 여기 잘 보면 이거를 즐겁게 바라보는 남편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 소소하게 전어도 굽고 밖에 나가서 캠핑 무드도 느끼고 눈 오는 풍경이라든지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집안에서 달도 보이는데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 암 완치는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집을 만들기 위해 목구조도 했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다행히도, 완전히 이제 재발은 안 하고, 이제 대학원도 다니시고, 이제 더 활발하게, 이제 바빠서 너무 바쁘다, 이런 거를 인스타에서 훔쳐보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고, 활기차고, 왕성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집이 하루를 바꾼다면은 그러니까 동네는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어느 동네를 가는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학군뿐만 아니라 이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그린 그 마을 지도예요. 시나리 마을 지도인데 거기에 우주의 모습입니다. 우주의 그 박공 지붕, 하나의 지붕과 고양이 강아지가 이렇게 캐릭터로 딱 나와서 이 집의 아이덴티티, 우리 집은 몇 동 몇 호야 이게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딱 보여주면죠. 그래서 제가 퍼스널 브랜딩, 여기 관심 많으신 분 많이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개인의 브랜딩을 하는 게 이제 화두인데, 사실 그 퍼스널 브랜딩, 그다음에 회사도 브랜딩의 끝은 사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옥을 짓고 어떤 플래그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집도 퍼스널 브랜딩이 끝이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이제 공동주택에 살 확률이 높잖아요. 저도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살면은 이웃하고 안 마주치고 싶어서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물을 가꾸는 할머니 집이나 뭐 건축하는 글도 쓰는 사람의 집이나 그렇게 캐릭터가 있게 불리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도표, 그거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도표를 빼니까 하나의 마을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는 그 식물을 가꾸는 할머니의 집, 귀농하고 그림을 모으는 의사의 집, 뭐 이렇게 불리면서, 뭐 평담제, 우주, 이런 다스리는 집, 뭐 이렇게 불리면서 각자의 라이프가 드러나는 집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100개의 프로젝트에 100개의 라이프를 담는 게 제 적정 건축이 세운 목표이자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우주를 짓다의 제목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절대 팔고 싶지 않은 집. 다들 이제 아파트 사시면 우리 아파트 얼마 올랐네? 이런 거 보고 얼마 내려내고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어차피 팔 생각을 다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집은 진짜 절대 팔고 싶지 않은 집이고, 딴 사람이 못 살 것 같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제목 안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딱 보고, 어떻게 제 마음과 건축주의 속마음을 콕 집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도, 저희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책 제목은 요거예요. 이러고 했는데, 우주를 짓다라고 결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집을 지은 그 온당 친구랑 계속 집을 지을 때마다 같이 가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집을 사진 찍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집 볼 때마다 자꾸 윤주연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이 집은 이게 좋네, 이거 좋네 하면서 한번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집을 남의 집 구경하는 거 진짜 재밌거든요. 예. 그러면서 공간을 느껴보는 거 이거는 미술과 음악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감탄하고 뭐 이러다가 그런데 이 집도 좋지만 내 집이랑 바꾸고 싶지 않아. 이 얘기 꼭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비싼 옷이라도 저한테 안 맞으면 입고 싶지 않잖아요. 손이 안 가고, 그쵸? 편한데 멋도 있고 품위도 있고 너무 비싼 옷은 또 사놓으면 잘 안 입더라고, 이상하게. 예, 그런 집. 흔히 건축을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죠. 저도 그냥 삶을 담는 그릇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삶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쌓이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도 돌아오고 각자 행복해. 그러니까 집 구성원들 각자 너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작은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릇이더라고요. 시간이 쌓이면서 그런 걸 보고 저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요.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가려고, 저녁에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러면은 내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한 번 미루면 또 미루고 또 미루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폴 발레리가 이제, 시인이자 철학자인데도 건축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건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이 자체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공간이 된다라고 제가 시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어떻게 편하게,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 그 다음에 관계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새로운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연극 같은 낭독을 해준 멋진 분 기억나시죠? 네. 그분이 이제 저희 책을 만들어준 헤이북스 출판사 대표님이고 배우 같은 외모와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 제가 시작과 끝에 우리를 미래의 건축주라고 부르고, 책은 미래의 건축주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정건축에서 설계하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집을 지을 때는 인생의 황금기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집 지을래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더 돈도 이제 좀 많고 새 삶을 어떻게 좀 맞게 하고 싶을 때 사옥도 짓고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좋지만 더 많은 나은 미래가 있어서 우리를 인생의 황금기가 남아있는 사람으로 미래 건축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간과 우주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공간에 대한 주변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시고, 특히 이게 새해 첫 강의거든요. 새해 맞아서 인생의 계획도 세워보시면서 공간, 계획 안에 내가